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26조는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법률을 보실 때 법률하고 이렇게 가로로 해서 그 법조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먼저 앞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항목과 각호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써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위탁을 할 때 개인정보가 임의적으로 함부로 처리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한을 언급해 놓은 것이 26조 개인정보 업무 처리 위탁의 제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1호, 2호, 3호 1호 업무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에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고요. 문서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또 돼야 되고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여기서 3자라는 것은 취급자와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을 제3자라고 보게 되겠고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문서 여기서는 이것이 위탁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위탁 계약서 우리가 보통 보면 개인정보 표준 위탁 계약서가 있는데 표준 위탁 계약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약에 의해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두로. 그리고 위탁 업무에 대한 수행 목적 그래서 위탁 계약서에 보면은 기본적인 표준 위탁 계약서에 한 7, 8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표준 위탁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뭐 사용해도 되겠죠. 아무튼 표준 위탁 계약서를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위탁 계약서의 어떤 업무 처리 위탁에 대한 목적과 범위 그 다음에 대상을 언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위탁 금지라든지 처리 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위탁 계약서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이게 위탁이라는 것은 업무 위탁이니까 제3자한테 이렇게 업무 처리가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 보호의 조치를 또 하게끔 이렇게 법률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번 2항을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이것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것을 뭐 위탁사 뭐 수탁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법률적 용어를 그대로 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하거나 이러면 위탁자는 업무를 위탁하는 쪽이 위탁자가 되겠고요. 업무를 처리하는 쪽, 받아서 처리하는 쪽, 받을 수 이래서 수탁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이것을 헷갈려 하셔서 업무 처리를 위탁하니까 이제 업무 처리 위탁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수탁자를 위탁자라고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업무를 위탁하는 쪽이 위탁자가 되겠고요.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하는 곳이 수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우리가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체는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서 30조죠. 30조 처리 방침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어디에요?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인데 그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볼드체로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3자 제공과 위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업무 처리 위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업무 처리 위탁은 26조가 됩니다. 26조. 그래서 26조와 3자 제공 17조, 18조에 대한 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요. 위탁의 책임은 위탁자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3자 제공은 책임은 나중에 뭐 침해 사고가 생겼다든지 유출 사고가 생기면 받은 쪽에 있습니다. 받은 쪽에 있고 업무를 위탁한 쪽에 있고요. 그래서 위탁과 3자 제공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위탁자 같은 경우에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자 같은 경우에 혹시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는 뭐 유출 사고가 생겼다든지 침해 사고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위탁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조금 더 수탁자를 잘 뭐 그냥 개인정보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만 맺고 무관심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위탁자한테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이 위탁자와 수탁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계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 판매,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이때는 수탁자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하고 유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22조에 보면 동의받는 방법에서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동의를 받는다고 그랬죠. 알려주고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위탁하는 업무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곳이 이런 그 홍보하거나 판매할 때 이럴 때에 알려야 한다는 요 사항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부 주체가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된다.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권을 부여했고요. 실질적으로 수탁자를 교육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수탁 관련해서 이런 그 교육과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을 책임을 부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수탁자를 교육하기 힘들면 수탁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교육한 내용을 위탁자에게 뭐 이렇게 보고하는, 여기서 이제 뭐 점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안전하고 제대로 인식이 돼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위탁자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자, 5항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죠? 범위. 근데 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서서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인지, 어떤 대상인지, 어떤 범위인지를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뭐 그냥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그냥 해서 사인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드시 5항에 따라서 그 계약의 대상과 범위, 업무 목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항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탁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배상을 한다고. 그래서 표준 위탁 계약서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수탁자가 부담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표준 위탁 계약서에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에 관해서는 15조부터 25조, 27조부터 31조까지 또 33조부터 38조까지 및 59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용한다. 그래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어떤 그 처리해야 될 법적인 어떤 컴플라이언스 준수까지 같이 준수를 해 줘야만 되는 그런 형태를 7항에다가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법제 27조 영업 양도 양수에 대한 건데요. 영업 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이 제한됩니다.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 개인정보가 좀 더 제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을 법률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 주체한테 알려야만 됩니다. M&A라든지 M&A 양도 합병, 인수 양도 합병 뭐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영업 양수자 이 성명, 그러니까 내 정보가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보 주체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받는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등을 정보 주체한테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그 정보가 나는 인수합병하는데 영업을 양도 양수하는 데에 내 정보가 넘어가지 않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정부 주체한테 알려줘야만 됩니다. 2항 영업 양수자 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 주체한테 알려야만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1항에 따라서 그 이전 사실을 미리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양도자가 그 하지 않았을 때는 양수자가 지체 없이 알려줘야만 됩니다. 자, 영업 양수자 등은 영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 양수자 등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동의했었던 정보 주체가 동의했었던 원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양도 양수하면서 나중에 개인정보가 이전된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조가 되겠습니다. 28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취급자. 우리가 보통 그 개인정보 책임자, 흔히 말하는 CPO가 되겠죠. 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담당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 뭐 이런 형태로 보통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책임자가 관련 부서라든지 뭐 여러가지 개인정보에 관련된 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총괄. 그 밑에에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여러가지 기획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실무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담당하고 보고받는 그런 관리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실무자가 되겠죠. 실질적인 실무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하는 취급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서가 크다라고 하면, 부서가 많다라고 하면 여기서 분야별 책임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 책임자, 그 관리부서에서 분야별 개인정보 관련된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자로 두고 거기에 취급자, 나머지 분들은 취급자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담당자는 개인정보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담당자를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요것에 대한 담당자가 이제 그 위에 뭐 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팀장은 다시 CPO 책임자한테 총괄 책임자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로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분야별 부서의 장이 분야별 책임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의 담당의 관리자 역할을 대신 분야별 책임자가 이렇게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 취급자가 이렇게 있겠죠. 이러한 이 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28조에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이하 취급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임직원서부터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취급자로서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인식 제고에 따른 뭐 교육 등 관리 감독할 교육 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취급자가 내부 규정이라든지 뭐 지침 뭐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법률 위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처벌 규정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로 관리 감독하는 그런 형태가 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28조 2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것은 초창기 때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1회 이상 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좀 언급을 해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회 이상 이러니까 대다수 1회만 하고 마는 겁니다. 1회 한 번만 딱 하고 마는 거예요. 숫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 숫자 외에는 뭐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2번, 3번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정기적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기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기적이라는 것은 뭐 분기별이 될 수도 있고요. 초창기 때 했었던 뭐 반기별,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반기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정기적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1회 이상 뭐 하거나 반기별로 1회 이상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한 번 하고 많은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하면서 포괄적으로 언급해 주는 것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한 번만 딱 이렇게 1회 이상 이 법률이니까 뭐 1회 이상 딱 하면 딱 한 번만 하고 나더라도 법률 위반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정기적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반드시 1회 이상 정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만 바람직하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그 어떤 논문에서 그 연구해냈던 걸 보니까 3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난 정보 보안에 관련돼 있는 교육을 받은 취급자와 3개월 이후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취급자들을 비교 분석했는데 결국 3개월이 지나가니까 교육을 받지 않는 취급자와 동일한 그런 인식 제고를 갖고 있었다라는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기적으로라는 표현들이 그만큼 교육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법률로 명시해 놓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이 법률을 좀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법 28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